몇 번째죠 우리?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됐습니다. 근데 같은 장소예요. 저희가 아직 식사를 안 해서 배가 고파갖고 얘기가 좀 힘있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좀 더 미루지 말고 다루자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커다란 어떤 웨이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커다란 물결, 네. 이 촛불의 물결. 어제는 횃불. 어제는 횃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뭐 기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관심 갖고 그래서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이 물결에 대해서 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이런 놀라움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죠? 네. 예. 뭐가 생각나요? 뭐 가까이는 월드컵이 있고. 그렇죠. 붉은 악마. 1987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60 항쟁을 먼저 떠올리고 이게 저항이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화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민주화의 결과물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야말로 이제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는 거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망이 담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 이 분노를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만 어쨌든 그 동력은 사람들의 분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 때 우리가 경험한 우리 분노에서 나온 거 아니거든. 그때 대한민국 하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축구를 보다가 이탈리아전에서 이건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어차피 끝났어. 끝났는데 집에서 막 식구들끼리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뭐가 승이 안 차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 밖에 괜히 보셨어요?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하는 그 근저에 뭐가 있었던 거냐. 단순히 이게 국제적인 사이즈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애국심이냐, 뭐 등등에 대한 해석. 그러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현상을 놓고. 그럼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또 뭐 예술적으로 아니면 또 영성적으로 한번 그거를. 근데 그때 이제 여러 시도가 있었어. 네. 그런 이제 네. 문화적인 비평, 네. 사회적 비평들이 있었는데 어때 사회학 쪽에서는 무슨 그런 비평들이 있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어. 근데 저는 한마디로 공적 행복감이라는 말로,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뭐 퍼블릭 유포리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 그러면 영성처럼 상당히 개인화돼 있고 소비, 기껏해야 핵가족 중심의 단란함 이런 것이 자본주의 이후에 노동과 이 사적 영역이 분리되면서 거기서는 일만 하고 사적 영역에서는 그냥 단란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넘어선 영역에서 공적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억압적인 거. 국가가 공권력을 장악해서 그냥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거. 부정적인 그렇죠. 경험들이 많다는. 공권력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죠. 그래. 그러니까 공익근무도 사실 공익근무 좋은 건데 공익인데. 그렇지.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막 하지 못하는 그래. 데가 애국 그러면 좀 그렇죠. 이상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서양의 경우에는
그 바탕이 뭐 문예적 공공성이라고 말도 있지만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공성의 일상의 토대가 쭉 자라나면서 그 위에 국가가 계약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의 광장의 체험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강중만 선생 얘기로 공적 냉소, 사적 정렬 뭐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식민지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무기력, 패배주의, 체념.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내가 나서봐야 어차피 다 패배했고, 뭐 굉장히 특이한 영웅들 아니면 이제 나설 일이 아닌 상황이었죠. 그것이 식민지부터 독재 시대까지 쭉 이어지다가 87년에 한번 거국적으로 이걸 한번 바꿔본 건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장렬한 그런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의 존재로 있다가 다시 월드컵 때 이거 나온 것은 전 이 광장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87년은 광장이라고 하지만 체류탄이죠. 여전히 그렇죠.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엔 누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전 이 광장의 광장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장의 반대말은 개인방. 그렇지. 밀실입니다. 밀실. 그러네. 네. 맞네 그럼. 이건 밀실. 체인운의 나는 광장. 아제트 그러려고 했어. 아직도. 그러니까 체인운의 광장에서도 그걸 대비시키거든요. 그렇지. 광장은 통째로 있습니다. 음. 거기 있는 걸 다 물어다가 밀실에서 다 꾸민다고 바꾼다고. 지금 벌어진 사태가 그대로 그때 예언된 것처럼 여기서 안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밀실이 너무 많거든요. 밀실 야합, 밀실 정치 이번에도 다 청와대가 밀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상도 다 캡슐화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폰 보면서 다 이렇게 공공 장소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욕망이 그렇죠. 이렇게 뭔가 향유되는 혹은 축적되는 뭐 이런 뭐 타인과의 관계가 피상화되고 어. 부담스러워지면서 거기에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더욱더 가족 안에서도 밀실이 그전에는 가족이나마 같이 텔레비를 봤는데 지금 예. 텔레비도 같이 안 보잖아요. 점점 더 특히 한국은 일본 비슷하게 완전히 개별화된 이게 개인주의는 아니고 그냥 고립된 채로 근데 사람이 거기에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 특히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통할 때 오는 그 희열, 그 절정감이 있는데 그것이 잘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경험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이 있었고 거기서는 아는 사람들끼리였죠. 근데 광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사회학에서도 뭐 낯선 사람 효과 이런 말이 있어요. 스트레인저 이펙트.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도 아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이 훨씬 더 강렬한 걸 주잖아요. 그렇죠, 고맙다. 그렇죠. 고맙다고 해줘도 그렇고 월드컵 우리 등산 갈 때 그렇죠. 막 자꾸 인사도 쉽게 네, 하게 네, 되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게 타인의 힘이구나 이렇게 영성적인 측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결될 때 이런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경지 뭐 그것을 월드컵 때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지 않다가 이번에 87년과 월드컵이 결합되면서 나온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런 이제 우리가 저항 혹은 그 뭐 애국심이든 뭐든 이런 흐름과 지금 얘기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기쁨 뭐 이런 것이 이제 두 줄기가 만난 적이 없었다. 그렇죠. 따로따로 이게 이제 붉은 악마에서 터졌는데 이게 뭔지 이름은 못 붙였고 네. 60항쟁 때 그래서 이게 뭐 민주화 저항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아직 그게 문화적인 어떤 그 정의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담론을 만들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질서가 있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악마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외국의 유럽 특히 이쪽에서는 홀리건들이 뭐 차도 불태우고 뭐 이러는데 우리보다도 적게 모였는데 근데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것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막 자기 옷도 막 태극기로 하고 뭐 분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 정연하고 히딩크가 깜짝 놀랐던 게 아, 독일전 끝나고 시청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는 광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잔디 위에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이 그냥 있다는 거죠. 그렇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유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뭐 놀면서 그걸 피해간 거잖아,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아까 흐름에 대한 얘기도 좀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B도 챙기고 C도 챙기고 그렇죠. 동시에 이게 토탈리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감각이. 근데 그거를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렇죠. 개인의 특질이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심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형적인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회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축제적인 민족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군, 환웅부터 시작되는 그런 이제 그 뭐예요, 제천의식,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맨날 며칠 같이 이제 축제를 하고 하는 경험들이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공동체 전체가 뭘 하는 경험, 그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왜 했느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있던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던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어떤 방식 이런 게 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것에 이제 아주 오래된 방식이 이제 굿이죠. 근데 굿에 보면 이게 너무 개인화된 굿들이 있지만 개인의 기복을 근데 마을 굿 같은 경우 보면 구조가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이 난다라는 말을 쓰고 신명이라는 개념을 쓰고 하는데 이것을 사실 학문적인 용어나 아니면 우리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로 잘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잊혀질 언어 같은데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꼭 그 얘기를 해야 돼. 신난다. 그렇죠. 흥이 난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제 어떤 공동체적 경험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신이 나는 건 아니야. 신이 잘 안 나. 혼자 같이 뭘 하다 보면 나하고 통하네 오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어떤 공명한달까요? 너도 있구나.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순간 어떤 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른바 자기조직화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또 요새 스웜 인텔리전스. 그래서 자기조직화는 반대가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는 뭐가 와? 틀어지는 게 있고 예를 들어 늙는다든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내비두면 저절로 어지러워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유대관계 점점 깨지고 이런 게 이제 엔트로피라면 자기조직화는 뭐가 아이디어가 솟구친다든지 생명이 이렇게 그렇죠. 자라나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단 지성 같은 스웜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썼는데 새들이 쫙 올라갈 때 엄청나게 많잖아요. 왜안 부딪히지?
서양에서 그걸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소음이라는 때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무언의 소통이 다 있다는 아, 거죠. 한 마리를 안 그렇지, 치는 그렇지. 거냐.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하는 또 하나의 인텔리전스 뭐 그런 게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우리 쪽에서 그렇죠. 그게 영성이라는 개념. 이제 그러니까 연결돼서. 그런 개념을 포착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서양에서는 그렇죠. 복잡게. 그렇지. 그래서 흐름이라는 것도 제가 보면 아까 플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흐트러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니까 흐름에 대비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다 파편화돼 있어요. 예. 그냥 어떤 정보도 낱낱이 들어와서 그냥 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인간 관계도 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없죠. 다른 한편으로 플로우가 아닌 거 뭐냐 막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절되고 소통도 안 되고 뭐 계속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것은 개인적 몰입 체험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집단 안에서 자기 조직화의 어떤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사로잡는 게 아닌가. 개인과 전체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인데 우리 삶의 방식이 큰 웨이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자본주의 플러스 개발독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생존주의로 다 개체가 됐잖아. 근데 거기서 그만한 갈증이 그때 있었던 것이 이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는 무엇, 나를 넘어선 어떤 힘, 거기에 사로잡히는 빈둥 그런 거라고 봐요. 그 우리나라 말에 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동세상.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혹은 어떤 원형적인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를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일상에서 체험할 길이 없는 거야. 없는데 구술하면 그날은 그 자기가 상상한 것과 같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굿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노는데 거기서 우리가 신명이 난다고 얘기한다고. 굉장히 이제 예술적인 예. 좀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신명이 나는데 지금 농자지 천하지대본을 비롯해서 충문에 담겼던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으로 그렇죠. 표현되고 경험되는 이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야. 이제 대동세상이라는 것은 의미인데 이 의미가 우리가 이제 기쁨을 얻는 쾌감, 아까도 쾌감 얘기했지만 그런 몸짓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그 의미가. 그 재미와 의미가 하나 되는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추임새로는 좋다, 굿, 그리고 그다음에 신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근데 그 발생이 아까 얘기한 어떤 뭔가 공명되기 시작을 하면 창발성. 창발. 그렇지. 그렇죠. 창발성. 어쨌든 이게 해픈 하는 거야. 근데 그 해픈 할 때 그 공명 이거 이제 뉴턴이 어떤 그 얘기한 거잖아요. 모든 지구는 이렇게 진동으로 돼 있다. 이 세계 우주가. 그래서 어떤 주파수 살랑 바람에 막 그 다리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런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여태까지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소통 혹은 이제 사회적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 언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11.12 시민혁명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우리가 몇 차였죠? 6차 촛불 시위까지 오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언어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근데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갖게 됐던 어떤 상태,
태도, 음. 어떤 덕성 음. 이런 걸 영성이라고 일단 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각 종교에서 기독교면 성령이니 음. 뭐 그다음에 이제 무슨 해탈 음.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도 나는 이걸 해석하는데 음. 다시 한번 동원돼서 그렇죠. 종교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이 언어가 음. 그렇죠. 우리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음. 뭔가 세속화된 개념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나오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의미 말씀하셔서 그래 자기가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겠다. 예, 아, 그렇죠. 얘기하자. 그러니까 광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뭐였을까? 전 어마어마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도시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나랑 비교하거나 그래서 권력 관계든 뭐든 돈이든 늘 꿀리거든요.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걸로 늘 이게 신경을 쓰는데 광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존재로 만난 거다. 그치, 거기서 그치. 저 사람의 학력, 저 사람의 아빠들 몇 그치. 명 사나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미모 이런 거 안 따졌어요. 별로 영향을 네, 안 네. 미쳐 그게. 그래서 존재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목욕탕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이자 전체였던 거. 그래서 거룩하다고 홀리인데 네. 그게 이제 전체 할 때 에서 홀 할 때 그렇지. WHO 그게 또 같은 어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전체성 네. 그런 것에 영성이 연관되는데 이제 네. 박사님 또 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거기서 연결해 주십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자체가 그 제도적인 종교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니면 뭐 성령을 아니면 뭐 신을 보통 제도적인 종교라고 할 때는 교회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나름대로 틀에다가 이렇게 가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 사건을 봤을 때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흥회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제도적인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설명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어. 예. 근데 영성적 관점이나 더 근원적인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가도 어. 그게 다 친절하지 않거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근데 왜 그날은 뭐 부딪혀도 뭐 별로 신경질도 안 내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막 술 먹고 개파치는 사람 없지. 그렇죠. 화장실에 오래 서 네. 있어야 되는데 다 견디지. 네. 왜 이렇게 착해졌어? 음. 착해졌다기보다는 뭔가 들떠 있고 그 흙이 나 있어요. 소풍 간 것 같이 사람들이. 해탈이죠 그것도. 그 해탈이지. 그렇죠. 에고에서 그렇죠. 벗어났죠. 그렇죠. 어.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성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대로 내가 지금까지 원자적 존재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파편화된 존재로 있었는데 거기 가면서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까 공명이라는 말씀처럼 서로 느낀단 말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잉여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게 영성적 체험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밖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밀실로 들어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뭐 이런 거를 끼리끼리. 끼리끼리.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 자기들이 긍정하는 그렇죠. 가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그러면 그거는 복잡하고 음. 어떤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그건 네거티브하고 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였는데 같이 모여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내가 밀실에서 하던 그 재밌고 쾌감이 있는 게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광장화돼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어둠과 빛이 이게 구분이 없어진 거야. 만나가지고. 그 김지아가 전에 흰 그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현상 속에 있는 두 가지 요소인 거죠.
이게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얘기가 그늘로 탁 들어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이걸 춤출 수 있는 기회, 소리를 질러볼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힘근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너무 이번처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 그렇죠. 근데 맞아. 또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또 자랑스러운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손석희가 선망국이라고 아. 얘기하는 이게 먼저 망한 나라일 줄 알았는데 먼저 망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이 우리 뒤를 따라오잖아. 우리 이명박근혜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좀 또라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쪽은 또라이가 이제 등장하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역설적이면서도 사실 이 종교적인 사건이거든요. 왜냐면 종교적인 사건이란 초월의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초월의 경험. 우리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한단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사회학자는 또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종교 특히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 사건이라고 하나님 사건이다. 그래요. 네, 영성적 사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사실은 누구든지 다 종교적 존재로 자기가 그렇죠.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네. 굳이 새로운 존재로. 조금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음. 편향적인 관심을 표한다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걸로 그렇죠.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방언이라든가 이런 이제 신비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 그렇죠. 개신교에서.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런 사회적 현상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난다, 신명난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몸으로 오셨는데 그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 되는 요 매개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승천해서 가실 때 내가 가는데 몸하고 이제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는데 그러면 뭐가 남아야 돼? 성령을 주신다는 거야. 재미난 그러니까 해석이네. 그래서 몸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혹은 원래 우주라는 이런 거야.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누리고 나누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아까 대동세상이라고 얘기한 이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민족이 그렇죠. 그 200만 막 이렇게 네. 그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그렇죠. 성령을 좀 얘기하자. 그렇죠. 이 할 얘기 대단히 많은데 일단 어쨌든 여기서 끊고 다음번. 예 어쨌든 또 무슨 사건이 있을지 몰라요. 이거 그럼요. 나간 그럼요. 뒤에 창발적인 그러면 사건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다고 이 시사 저널이 아니에요.